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Link Prediction Based on Graph Neural Network라는 논문입니다. 링크 프레딕션은 기존의 네트워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본 논문에서 저자가 이 링크 프레딕션을 어떻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접목을 하였는지 제가 이제 이해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먼저 링크 프레딕션과 이제 그 근반을 이루는 그 그래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기존의 링크 프레딕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본 논문에서 저자가 제안한 링크 프레딕션과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병합한 알고리즘인 이제 SEAL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기존 링크 프레딕션 기법과 SEAL을 비교한 그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소개해 드림으로써 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크 프레딕션이란 이제 네트워크 내에 있는 두 노드가 향후 링크가 발생할 것인지를 이제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추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제 현재 구매 정보를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링크 프레딕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특정 유저와 아이템 간에 링크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 유저가 이 아이템을 구매할 확률이 이제 차후 구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넷, 이 링크 프레딕션은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이 그래프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그래프라는 거는 이제 vertex와 엣지들의 집합인데요. 이걸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vertex들이랑 그것들을 잇는 이 엣지들로 그래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래프들은 모두 행렬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보시면은 여기 1번과 2번 노드의 경우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렇게 0이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1번과 3번의 경우에는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1이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링크가 있으면은 1을 할당하고 링크가 없으면은 0을 할당하는 이러한 매트릭스를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말고 이 노드들의 피처 정보를 담은 노드 피처 매트릭스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네트워크가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노드들은 전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피처로는 뭐 나이, 성별, 키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한 개인에 대한 피처 정보를 하나의 로우에 담아서 이제 로우 벡터를 만들고, 이것들을 여러 개 쌓아서 이제 매트릭스 꼴로 만든 것이 노드 피처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존의 링크 프레딕션 예측 방법론인데, 사실 뭐 이제 이후에 나올 좀 내용들이 전체 뭐 네트워크 이론 분야에서는 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지만은, 사실 본 논문을 이해하는 데는 뭐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식이 있었고 기존에는 이렇게 했구나 정도로만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링크 프레딕션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좀 휴리스틱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휴리스틱하다는 거는 뭐 좀
단어 단순히 뜻을 보면은 좀 경험적으로 해석한다 뭐 이런 뜻인데,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로부터 그 특성을 파악해서 이제 좀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그 비슷한 특성을 뭐 파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회 연결망 이론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노드 간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뭐 커먼 네이버나 자카드 코에피시언트 같은 이제 지표들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것들이 대표적인 휴리스틱 기법들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크게 나누면은 좀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제 인접한 노드들의 정보를 고려하는 first와 second order 휴리스틱이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전체 노드의 정보들을 고려하는 이 high order 휴리스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irst나 second order 휴리스틱의 경우에는 이게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심 노드 x, y가 있으면은 거기에서부터 뭐 한 홉이나 두 홉 정도 떨어져 있는 노드들의 이제 정보를 고려해서 이 xy의 어떤 이제 휴리스틱 스코어를 할당해주는 방식이고요. 보시면은 이 first order 휴리스틱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common neighbor나 preferential attachment 같은 게 있고, second order 휴리스틱의 경우에는 atomic order나 또는 resource allocation과 같은 이제 휴리스틱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식은 뭐 일단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뭐 관심 있으면은 한번 좀 보시고 식이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전체 구조를 고려하는 이제 하이오더 휴리스틱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카츠나 심랭크와 같은 이제 휴리스틱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뭐 한 홉이나 두 홉 정도 떨어져 있는 노드들이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에 있는 뭐 패스가 뭐 L만큼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러한 모든 패스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좀 이제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아무래도 고려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링크 프레딕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휴리스틱 스코어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요 엣지 간의 휴리스틱을 바탕으로, 이 노드 간의 휴리스틱을 바탕으로 또 그 사이에 연관되어 있는 이 엣지의 또 스코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엣지의 이 similarity를 x로 하고 이 실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인 라벨을 y로 하는 아주 단순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정의가 가능한데요. 기존의 링크 프레딕션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올 개념, 이 두 개념들은 이제 좀 본 논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의 링크 프레딕션 방법론들은 다들 이제 노드의 이제 휴리스틱을 구해서 그 노드들 간의 이제 유사도를 가지고 이제 링크 프레딕션을 수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예제처럼 노드나 엣지가 이제 몇 개 없는 네트워크라면은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은, 저희가 실제 이제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당장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그려보더라도 뭐 유명 인사들은 그 한 명한테 뭐 몇십만 개가 되는 링크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의 실제 네트워크는 그 노드와 엣지가 매우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노드나 엣지들에 대해서 이 휴리스틱을 다 계산하게 되면은 그 이제 리소스가 매우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한번 생각을 했던 게, 그렇다면은 이 모든 네트워크들을 다 고려하지 말고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작은 서브 그래프를 따로 추출하여서 그 안에서 휴리스틱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여기에 있는 이 WLNM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추출하는 서브그래프는 이제 엔클로징 서브그래프라는 개념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중심 노드 두 개를 먼저 설정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A와 B라는 이제 두 개의 중심 노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n홈만큼 떨어져 있는 노드들의 집합인데요. 지금 본 예시에서는 1홈만큼 떨어져 있는 이제 요만큼의 범위들을 따로 추출하여서 이렇게 서브 그래프로 만들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C와 D를 중심으로 해서 1홈만큼 떨어져 있는 노드들을 모아서 이렇게 서브 그래프를 추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홉 크기를 이제 홉 크기 이제 샘플링 컨스턴트라고 하죠. 이 샘플링 컨스턴트 n을 이제 1이나 2 정도로 보통 작게 하여서 이 서브 그래프를 추출해야지 이제 코스트가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추출된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퍼스트 오더나 세컨드 오더 휴리스틱 정도는 당연히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이 오더 휴리스틱은 과연 계산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해당 이 WLNM이라는 방식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인접한 노드들의 정보만을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가끔은 이제 인접 노드만을 고려하는 것보다 이 하이 오더의 정보들을 모두 고려할 때 성능이 잘 나오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서브 그래프에서 하이 오더 휴리스틱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 샘플링 컨스턴트 n을 크게 가져가게 되면은 이 서브 그래프가 결국에는 좀 전체 네트워크와 비슷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서브 그래프를 샘플링하여서 학습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WLNM 알고리즘의 문제였는데,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가설이 제안된 것이, 만약에 이 하이 오더 그래프 스트럭처를 적은 홉의 서브 네트워크로부터 학습을 할 수 있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설이 제안된 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샘플링 컨스턴트 n을 1이나 2홉 정도로 아주 작게 추출한 서브 그래프에서도 충분히 이 하이 오더 그래프의 스트럭처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것을 증명한 것이 여기에 있는 이제 감마 디케잉 휴리스틱입니다. 이게 좀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모든 수학적인 과정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적은 수의 홉으로 추출된 서브 그래프에서도 충분히 전체 네트워크의 정보를 반영한 것만큼의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증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이렇게 증명 과정을 달아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카츠나 심랭크 같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은 이 식들이 그와 좀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 감마 디케잉 휴리스틱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결국에 이제 이 해당 노드에 대한 정보는 전체 네트워크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접한 노드들에 대부분 좀 몰려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해서 보면은 이제 기존의 링크 프레딕션 방법으로는 이제 노드 간의 휴리스틱을 계산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노드의 시밀러리티를 구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이제 향후 링크가 발생할지를 예측을 하였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휴리스틱을 계산하게 되면은 너무 코스트가 커지기 때문에 이 작은 서브 그래프를 추출하여서 링크 프레딕션을 학습하는 방법론이 제안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서브 그래프가 과연 전체 네트워크를 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는데 이 감마 디케잉 휴리스틱이 증명이 되면서 충분히 이 작은 서브 그래프로부터도 전체 네트워크를 고려한 것만큼 이 충분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앞선 연구들에서 모두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저자가 이제 제안한 알고리즘이 이 SEAL인데요. 보면 Learning from Subgraphs, Embedding an Attribute for Link Prediction의 줄임말입니다. 이제 아래는 이것들을 좀 설명한 그림인데 전체적인 좀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앞서 봤던 것처럼 중심 노드를 정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뭐 1홉이나 2홉만큼의 작은 서브 그래프를 추출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앞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이 노드의 정보를 담은 노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 서브 그래프에서 우리가 두 개의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겠죠. 하나는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하나는 앞서 구축한 이제 노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이렇게 작은 서브 그래프별로 이렇게 두 개의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얻어진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학습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제 링크 프레딕션을 진행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1번에 이제 서브 그래프를 추출하는 과정이나 뭐 3번에 GNN을 학습하는 과정은 뭐 실이 본 논문에서 저자가 그렇게 핵심적으로 설명을 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좀 차별화될 만한 부분은 이제 그래서 추출된 서브 그래프에서 이 노드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 노드 인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총 3가지 피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노드의 라벨, 두 번째로 이제 노드의 인베딩 벡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제 뭐 노드의 피처 정보들. 이제 여기에서는 노드 어트리뷰트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노드의 피처 정보 요 3가지를 모두 하나로 모아서 이제 노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정의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노드 라벨부터 한 개씩 살펴보면은 이 노드 라벨을 따로 정의해주는 이유는 저희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감마 디케잉 휴리스틱을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이 특정 노드에 대한 정보는 그 노드로부터 인접한 노드들에 많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해당 노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걸 텐데, 근데 이 네트워크를 보시면은 만약에 이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한다면은 여기 2번 노드와 5번 노드가 좀 x, y에 비슷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거리별로 노드를 할당을 해 주어서 일종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는 요 식을 고려하여서 이제 거리별로 라벨을 할당을 해주고 그거를 원하는 코딩을 통해서 이제 노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에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노드 임베딩이나 노드 어트리뷰트의 경우에는 뭐 이 네트워크 쪽을 조금 보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텐데, 이제 기존의 노드나 이제 그래프 임베딩 알고리즘으로 좀 널리 사용되는 이제 디버크나 이제 노드 투백과 같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논문의 저자는 이제 그러한 사전 학습된 이제 임베딩 결과들을 또 마찬가지로 인풋으로 함께 취해서 이 학습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또 노드 피처의 경우에도 저희가 앞서서 이제 뭐 SNS일 때는 뭐 키나 나이 이런 정보들을 추출을 했던 것처럼 이 노드에 맞는 특징 값들을 추출을 하여서 또 노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에 넣어줌으로써 이 링크 프레딕션의 정확도를 높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내용 및 결과입니다. 우선 이제 본 연구에 사용된 GNN 알고리즘은 DGCNN이라는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이고요. 앞서 이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만들 때 사용된 임베딩 모델은 노드 투백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서브 그래프를 추출할 때 사용한 이제 샘플링 컨스턴트 이제 h는 1 또는 2로 할당을 해주었고요. 이제 저자가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이 샘플링 컨스턴트가 3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퍼포먼스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이 노드에 대한 정보들은 이 주변에 인접한 노드들의 구조 정보에 많이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링크 프레딕션에서 하듯이 이렇게 기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에서 약 10%의 노드들을 임의로 제거를 하여서 이거를 이제 포지티브 테스팅 데이터로서 이제 활용을 해주었고요. 이제 데이터셋은 총 이렇게 8개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은 총 2가지를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실험은 이제 기존의 휴리스틱 방법들과 비교를 해주었습니다. 이 휴리스틱 방법들은 뭐 노드 임베딩이나 그러니까 이 노드들의 뭐 학습 데이터나 아니면은 노드 피처 정보들을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이 네트워크의 이제 스트럭처 정보만을 활용하는 이제 방법들인데요. 그래서 이 C도 아까 그래서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만들 때 다른 뭐 임베딩이나 아니면은 피처 정보를 넣지 않고 오직 이 스트럭처 정보만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험은 이제 노드 투백이나 디버크와 같은 이제 레이턴트 피처 정보들을 활용하는 알고리즘들과의 비교였는데요. 이제 좀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이제 노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에도 이제 노드 투백을 학습한 그 임베딩 결과를 함께 넣어서 이제 학습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들 전부 다 이제 노드의 피처 정보는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본 실험에서 이제 노드 피처 정보들은 모두 이제 넣지 않고 학습을 이제 하였다고 저자가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의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WLK와 WLNM 그리고 SEAL 이 3가지 모두가 이제 서브 그래프를 추출하여서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들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서브 그래프를 추출해서 학습을 하는 게 기존의 휴리스틱 방법들보다는 좀 더 퍼포먼스가 이제 잘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 논문에 제한된 C이 이제 전체적으로 퍼포먼스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 지표는 AUC로 하였기 때문에 뭐 이제 임밸런스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8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서 평균을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일반화 성능도 다른 타 휴리스틱 방법들보다 본 논문에 제한된 C이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낸다라고 이제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이제 레이턴트 피처 메서드들과의 비교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C이 확실히 또 타 학습 알고리즘들보다도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 C이 지금 학습 과정에서 이제 노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에 이제 노드 투백 결과를 함께 넣어서 학습을 해 주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이제 기존에 그냥 퓨어하게 노드 투백만을 사용해서 예측을 한 결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C이 좀 더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 투백을 그냥 단순하게 퓨어하게 이것만으로 학습을 하는 것보다 이제 이 노드 투백을 어떤 특정 피처 값으로 새롭게 넣어서 이제 학습을 한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좀 더 결과가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특이사항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노드 투백을 넣어서 학습한 결과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노드 투백을 노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에 넣지 않고 그냥 학습을 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그냥 학습을 한 게 좀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되게 예상하지 못했던 되게 신기한 결과였는데요. 이제 이를 통해서 본 논문의 저자는 꼭 이제 여러 개의 정보를 넣어서 이제 이렇게 조인트 러닝하는 것이 꼭 퍼포먼스에 상승을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논문 리뷰를 모두 마쳤는데요. 이제 논문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사실 제목이 이제 링크 프리딕션 베이스드 온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제 기존의 다양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실제로 그 임베딩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거를 가지고 좀 어떻게 또 딥러닝 그 링크 프레딕션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엔드 투 엔드 과정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 좀 그런 논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는 이 제목에 비해서는 좀 용두 3위로 끝난 논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이렇게 타 링크 프레딕션 알고리즘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제네럴하게 이제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좀 상승된 그런 링크 프레딕션 알고리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